예, 오늘은 흥입니다. 자, 기문입니다. 자, 흥을 살펴보는 흥, 한자로는요, 이제 일어나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흥이라고 하는 게 뭘까? 굉장히 재밌죠. 한글로도. 히읗, 이응. 재밌는 한글로도 재밌는 글자고요. 뜻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글자입니다. 같이 살펴봅시다. 자, 한국 전통 문화를 접근하는데 흥이라고 하는 용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마찬가지로 사전을 통해서 이해해 봅시다. 자, 여기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서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천지의 기운이 만나서 일으키는 재미 또는 즐거운 감정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밝은 이미지죠. 그러니까 즐거운 거 또는 재미난 것들을 가리킬 때 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앞에서 했었던 한과 대조적인 정서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흥은 한자로 흥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기는 일어날 기라고 합니다. 흥을 일으키다. 뭐 이렇게 한글로도 말을 합니다. 자, 흥은 아까 말씀드린 밝은 정서죠. 기쁨이나 환희와 같은 것들을 보여주는 정서고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뭐 신명이나 이런 것들처럼. 자, 이규보라고 하는 고려시대 후기에 유학자가 있습니다. 이 이규보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은 이렇게 흥이 깃들이고 어떤 물건과 부딪힐 때마다 나는 시를 읊지 않은 날이 없다. 이렇게 하죠. 내 몸에 어떤 흥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 그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떤 물건이나 그건 자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꽃을 보고 어떤 나무를 보고 어떤 물을 보고 그렇게 했을 때 나는 시를 만든다. 그런 상황을 우흥촉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이제 한자로 시를 쓰는 분이기는 하지만 마음에 노래를 흥얼흥얼거린다던가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고 싶다던가 이런 뭔가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거리면서 뭔가를 내가 자꾸 표현해보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걸 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음에서 뭔가 모락모락 이렇게 생겨나는 과정을 바로 일어난다 이렇게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흥이 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흥은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죠. 남들 눈에는 보이지 않고 나 혼자만 아는 거죠. 내부적인 움직임인데요. 이 내부적인 움직임이 자극을 받아서 나한테 겉으로 뭘 하게 하죠. 아까 이규보처럼 시를 짓게 한다던가 노래를 부르게 한다던가 그림을 그리게 한다던가 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바로 흥이 일어서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이 신바람이 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신바람이 일어나는데요. 일어날 때 약간의 보조적인 수단을 옛날 사람들은 사용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었어요. 술은 일찌감치 흥을 일으키는 굉장히 중요한 보조적인 장치로 술을 조금 마시면 흥이 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신라의 어떤 문화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우리나라의 경주에 가면요. 포석정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포석정에 가면 포석정이 어떤 곳이냐면 저기 사진에 중간에 동그랗게 뭔가 이렇게 있죠. 그 동그란 길을 따라서 물이 흐르는데요. 그 물이 흐르는 길을 따라서 또 술잔이 흘러갔다고 합니다. 그 술잔이 흘러갈 때마다 사람들이 약간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요. 거기 진 사람들이 술을 마시거나 또는 시를 짓는다던가 이렇게 하는 일들을 했었다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는 뭔가가 나한테 일어나는 과정을 흥취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건 우리만 있었던 거는 아니죠. 유사한 사례로 디오니소스 같은 인물들을 이야기할 수 있죠. 디오니소스 축제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디오니소스 축제는 사람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즉 축제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람들에게 뭔가 구애되지 않고 다양한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서양에서는 연극의 가장 기원이 됐었던 어떤 장소 또는 시기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디오니소스는 술의 신이기도 하고 황홀경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이기도 합니다. 아마 술과 만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디오니소스 신을 이런 신이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공간에서 술을 마시고 사람들이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게 되는데 그 열광의 도가니를 다시 우리는 흥이 일어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한국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흥은 사실은 우리 전통 연희 안에서 놀이랑 만나게 됩니다. 놀이 속에서 생생한 삶의 현장이 나타나고 그 삶의 현장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실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반사작용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 무의식적인 것을 일정한 정도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장으로 만들어져서 의식화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 안에 있는 흥이 놀이의 현장을 만나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발현되면서 신명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명과 흥은 거의 유사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흥을 일으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공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앞에서 디오니소스를 얘기할 때 축제장을 얘기했는데요. 그 축제장처럼 우리 전통 연희는 마당이라고 하는 공간, 또 판이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이런 흥이 일어나도록 했고, 여러 사람들이 이 안에서 흥이 일어나고 있을 때 자극을 받아서 함께 신명으로 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흥과 신명은 함께 만나서 개인의 신명을 살려서 함께 풀어내고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하나의 움츠러진 신명을 적극적으로 흥을 통해서 움직이게 만들고 그 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제 마음속에서 일으키면 신명풀이라고 하는 것으로 진행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유학자인데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혹시 한국의 전통 문화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계신 분들 중에 또 퇴계 이황이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유학자인 이황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인물인데요. 이분이 시를 쓰셨어요. 도산 12곡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사실은 나는 왜 이 시를 썼냐면 이라고 이야기한 자료에 나는 사실은 한자로 된 시를 보면 흥겹지가 않아. 그런데 우리말로 된 시를 읽거나 우리말로 된 노래를 들으면 나는 이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노래하고 춤추고 뛰게 해. 우리말로 된 노래가. 내 더러운 마음을 씻어버리고 느낌이 일어나서 마치 내가 천지와 통하고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간발융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과 통하게 한다. 그래서 이게 마치 신명이라고 하는 말로 다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유학자들도 이런 흥과 신명을 마음속에 담고 있어서 시를 짓고 노래를 하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흥과 신명이 만나는 과정들을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명을 어떻게 흥으로 일으켜서 신명풀이로 나아갔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 중에 하나로 봉산탈춤의 한 장면입니다. 봉산탈춤의 팔목중춤에서 보여지는데요. 처음에는 천목이라고 하는 첫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누워서 춤을 추기 시작을 합니다. 천천히 몸을 움직이다가 뒤집다가 조금씩 일으킵니다. 앉아서 엎드려서 서서 그다음에 자기 몸을 펼쳐서 이렇게 하는 과정을 처음으로 자기 안에 있는 움츠러 들어 있는 신명을 조금씩 일으켜서 흥으로 일으키다가 두 번째 목을 춤을 추는 사람과 만나서 이것이 서로 이제 한 사람에게 있어서 두 사람으로 번집니다. 두 사람에게 번진 것이 맨 마지막에는 8사람으로 번져서 함께 춤을 춥니다. 초반부에는 개별적으로 다른 춤을 추다가요. 후반부에서는 같은 춤을 추면서 신명이 한 사람의 각각 개인의 신명에서 공동의 신명으로 나아간다는 걸 이 춤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명은 사실은 우리 과거의 것으로만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이런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훨씬 더 좋은 자료들이 있겠지만 이 장면은 뭐냐면요. K-팝을 좋아하시는 외국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외교 문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해외 공연을 가셔서 맨 마지막에 기념 촬영을 하신 장면입니다. 사진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K-팝을 좋아하는 건 사실은 나 혼자 좋아하는 거잖아요. 개인으로 좋아하는 거지만 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을 또 만나게 되고 또 같은 한 음악 그룹을 좋아하거나 또는 또 한국이라고 하는 K-팝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들이 커지면서 이런 큰 그림을 만들었다. 이런 차원에서 같이 와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한국 전통 문화를 이해하러 이 강좌를 찾아오신 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요, 다시 흥에 대해서 정리합니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개인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자극이죠. 자, 마음에서 일어나는 단계에서 개인의 흥이 연희를 함께하는 판을 만나면서, 자, 그곳은 또 마당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점차 외부로 확장하게 되고, 그것이 신명과 함께 개인의 것에서 집단으로 확장해 나간다. 이걸 풀어내는 과정이 바로 신명풀이고, 이것들이 신명풀이가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 신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흥에 대한 이야기가 잘 이해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수업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흥 이후에 한국의 여러 가지 정서 중에 같이 살펴볼 것 중에 여러분들한테 좀 익숙한 거, 맛이라고 하는 것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맛과 멋 또는 멋과 맛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것을 다음 주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